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부정 채용한 사람을 해고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원래 가족회사다 라며 되려 본인들의 행패에 대한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관위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반발을 느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채용 비리를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서울 선관위의 한 과장은 면접 장수를 연필에 적게 했습니다. 왜? 연필로 써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점수를 지웠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합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채점표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본인의 딸을 비롯한 내정자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습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인해 꿈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던 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을 한순간에 개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채용 비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직원은 11일 동안 연가도 쓰지 않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직원은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공가 2일, 총 183일을 정상 근무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일과 미래를 버티기 위해 힘겹지만 매일매일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추악한 행태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감히 가만히 있는다면 그분들은 개돼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윤종근 의원, 그냥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윤종근은 부정선거 프레임이 선관위 불신을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라며 선관위를 감싸주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의 정성호는 선관위는 검사 불가하며 국회가 감사나 통제를 했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감사도 거부하는 선관위가 당신들 말대로 국회의 말은 잘도 듣겠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시키는 감사법을 발의했으며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이나 부정선거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 진정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합니다. 국정원의 조사에도 5%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압수수색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곳은 어딥니까?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개로 전락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음으로 부패한 선관위의 결과물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관심들은 무지몽매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음모론자라며 조롱합니다. 궁색한 변명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의문을 제거하는 이들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 어떤 반론도 불가능한 명확한 증거들을 지금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21대 총선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입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여기서는 18,21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으로 총 이틀 동안 24시간을 나누었을 때 한 사람당 투표를 하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고작 4.7초에 불과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 용지를 출력하여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어떻게 단 4.7초 만에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발열 체크와 일회용 장갑 착용 등이 필수였습니다.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자연스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21대 총선 금촌 2동 이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즉 검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20장의 투표법지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투표록의 수기로 명확히 기재되었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투표함을 임의로 조작했고 부정하게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21대 총선 전북 전주 삼천 3동 투표소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선관위가 배부한 투표용지 총 4,674장이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는 4,684장으로 나눠진 투표용지보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홍장원의 메모와 버금가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21대 총선의 결과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는 21대 총선의 단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확률이 동전 253개를 모두 던져 동시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말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몇 경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21대 총선의 결과는 신이 미리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한낱 음모론으로 치부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목소리 내지 않으십니까? 훗날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장의 비난 한마디 듣는 것이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보다 두렵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백날 변명해봤자 비겁한 침묵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공산화에 반대하여 중장년층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평화적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은 무슨 공산화냐, 음모론이다 이러며 애국 시민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중 세력들이 정치권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공산화되기 시작하니 젊은이들은 그제서야 어른들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금 홍콩은 민주화 시위를 진행하다 잡히면 감옥에 투옥되고 여성의 경우 악질적인 공안을 만나면 성폭행, 심하면 살해까지 당하는 것이 홍콩의 실상입니다. 결국 지난 3월 2일 홍콩의 유일한 야당조차도 해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말은 끝내 홍콩이 완벽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완벽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공식적인 속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홍콩의 사례를 보고 절대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지금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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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